네, 그러면 지금부터 XGI PLC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보면 XGT 시리즈에서 이렇게 제품군이 형성이 되는데요. XGK, 그 다음에 XGI라는 모델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GR, XBM, XBC, XBE 이렇게 해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XGB, XGR, XGK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있는데요. 그 제품 보시면 보통 부분을 XGK, XG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K하고 I의 차이점은 XGK는 CPU가 마스터 K 언어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CPU를 작동을 시키는 거고요. XGI는 예전에 글로파 GM4에서 사용하는 %IX 0.0.0 뭐 이런 구조의 것으로 직접 변수 사용하는 것을 XGI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마스터 K하고 그 다음에 글로파 GM4하고 소프트웨어가 서로 틀렸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이번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GR은 이건 이중화하는 건데 CPU가 똑같은 조건에서 이쪽 게 죽으면 다른 게 살고 이렇게 해서 이중화할 때 사용하는 거라 XGR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XGR 시리즈는 사용 못 해봤어요. 이제 이중화하는 부분은 제가 좀 그쪽까지는 해보질 못해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예전에 GM7 글로파 GM7에 마스터 K용 언어 사용하는 GM7하고 글로파 언어 사용하는 GM7하고 이렇게 모듈화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주로 이 부분하고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파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XBE하고 XBC가 있는데 XBC 마스터 K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EC는 글로파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XGI CPU 특징으로는 사양서에 잘 나와 있지만 그래도 CPU 처리 속도가 한 스텝당 28 나노세크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최대 점수가 13만 1072점. 그 다음에 대용량의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다. 그 다음에 IC6131-3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가 LD, SFC, ST 이렇게 언어를 3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블록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최대 256 루프의 PID 및 프로세서 제어 명령이 있다. XGK와 동일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다. 이게 XGK 요 가운데 이제 CPU만 교체를 하게 되면 똑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하지만 마스터 K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글로파 언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구성으로는요. CPU 모듈이 있는데 여기 지금 좌우측에 저희 하드웨어 보시면 여기 가운데 가 이제 CPU인데요. 이 CPU가 XGI를 쓸 거냐, XGK를 쓸 거냐에 따라서 그 장비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학교에 보급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XGI CPU S라는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맨 위에 XGI CPU S라고 이렇게 하드웨어 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 입력 모듈, 디지털 출력 모듈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2개, 그 다음에 뒤에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청색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입력 모듈이고 주황색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출력 모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에 보급하고 있는 것은 XGI-D22A라는 모델하고 XGQ-RI-EA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가 입력이 커미 소스
소스냐 싱크냐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이 플러스 컴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저가 사용하기에 딜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딜레이 출력에 출력 한정 16점에 2A로 접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컴을 써도 되고 마이너스 컴을 써도 되고, 그래서 주로 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모듈 장착용, 그러면 여기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게 4개만 꽂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모듈 장착용, 그리고 8모듈 장착용, 그 이상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하드웨어를 구성을 4모듈 장착용만 사용할 수도 있고 6모듈 장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틀려지는 이유가 전원 모듈 외에 지금 AD 변환 모듈을 해서 인텔리전트 그런 카드들을 새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저기서 보시면 변환 모듈 같은 게 아날로그 입력,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 그 외에 위치 결정 모듈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는 카드를 내가 몇 개를 꽂을 거냐에 따라서 모듈을 베이스 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할 거는 8베이스용으로 6베이스용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모듈, 출력 모듈 2개 각각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위치 결정 모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1축짜리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다음 교육 시간에 스태픽 모터를 직접적으로 구동을 할 때 이 위치 결정 모듈을 할 겁니다. 네, 다음 요거를 왜 넣어놨냐면, 요게 이제 학교에 설치가 돼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동작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간혹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요 CPU 안에 딥 스위치가 저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사용자 조작 금지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부트하고 놀말이 있는데, 저 스위치를 움직이면 그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스탑 모드로 있을 때는 그 동작을 멈추고 그 다음에 런 모드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입력 대비 출력 뭐 이런 기능 동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런 스탑 모드가 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하고 디클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리셋하고 디클리어는 뭐 3초 이상 유지 시에 클리어가 되고 리셋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 스위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이 CPU에다가 프로그램을 저장을 할 때 쓰는 사용 포트가 지금 XG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보신 바와 같이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RS232 포트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지금 그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는 USB 그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4분까지 장비 하나당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LED 뭐 상태 반대, 요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변수의 표현인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위치에 접점을 동작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변수의 표현 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집적 변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사용할 때는 요 퍼센트가 항상 붙어요. 그래서 요 퍼센트는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 넣을 때 퍼센트를 찍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퍼센트가 그 프로그램 실습할 때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이 이제 위치 접두인데요. 저희가 I가 입력 부분이 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우측에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는 이제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입력 위치를 제어를 할 거냐, 그다음에 출력 위치를 제어할 거냐. 그래서 저 위치 접두가 정해져 있는데 %i면 입력 위치, %q면 저 출력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모리 내부 영역 메모리가 있는데 M 영역, R 영역, W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CPU를 에서 하겠다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E, %M, %R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X. 저 X는 크기 접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비트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X일 경우에는 한 비트의 크기, 그 다음에 저거를 IB라고 했을 경우에는 8비트, 한 바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장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W는 16비트, D는 32비트, 그 다음에 L은 롱워드 해서 64비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N1인데요. N1은 베이스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6베이스든지 4베이스든지 8베이스든지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하나 구축을 했으면 요거는 무조건 0입니다. 그 PLC에서는 제일 낮은 번호가 0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0, 1, 2, 3, 4가 항상 들어가서 앞에 0을 꼭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으면 %IX N1에 대한 부분이 요거 하나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N2 영역에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제 슬롯 번호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슬롯 번호는 CPU 다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 번호를. 그래서 CPU 다음 저희가 지금 입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IX 그 다음에 5가 됩니다. 슬롯 CPU 다음 단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질적 변수를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변수가 지금 요 칸이 네모가 16칸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16칸씩 이렇게 계속 쭉 나열돼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변수에서 크기의 단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력하고 출력할 때는 입력은 I고 출력은 Q로 사용을 해서 입력 포트, 출력 포트, 입력 포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때 앞에 %를 집어넣고 내가 입력을 할 거냐 출력을 사용할 거냐 할 때 입출력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크기의 단위를 말씀을 드리는데 X비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비트는 요거 네모칸 하나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라고 치면 무조건 요 하나하나를 내가 제어 아니면 그 다음에 바이트를 하겠다 그러면 요렇게 8개 내가 8개를 한 번에 제어를 하겠다 아니면 16개를 한 번에 제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렇게 32개를 한 번에 제어하겠다 64개를 다 제어하겠다 이게 크기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X를 사용하게 되면 한 개씩을 제어를 하겠다. I, B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I 워드 하면은 32개를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렇게 각각 이렇게 하나씩 요런 데를 제어를 하겠다 하면은 여기 X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개 사용하겠다 바이트 8개 사용하겠다 바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32개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워드 32개 사용하겠다 그러면 더블 워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64개를 한 번에 제어하겠다 그러면 롱 워드. 그거에 따라서 저렇게 앞에 번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번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면 베이스 번호는 0서부터 시작한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0입니다. 0에서부터 127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베이스 0번밖에 저도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사용 못 해봤고요. CPU 다음 단서부터 0, 1, 2, 3 이렇게 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의 단위는 아까 좀 전에 크기의 단위 요거 말씀드린 것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부분을 지금 표시를 했는데 %IX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IX면은 내가 비트 단위로 말씀을 아까 드렸었고, 첫 번째 베이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첫 번째 CPU 다음 단의 첫 번째 슬롯이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0번지에 첫 번째 시작하는 게 0, 1, 2, 3, 4, 5, 6 해서 이렇게 15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입력 포트의 이쪽 부분에 포트를 제어를 하면 요게 %IX 0.0.11번째 있기 때문에 11번이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조금 전에는 이제 이 카드를 제어하기 위해서 했던 그 메모리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변수 영역인데 저 변수는 M 영역이니까 이제 CPU 안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 영역도 어떤지 그것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크기의 단위는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X로 쓸 거냐, 바이트로 쓸 거냐, 워드로 쓸 거냐, 더블 워드로 쓸 거냐, 롱 워드로 쓸 거냐.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M이니까 내부 M 영역이라고 이미 써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단위를 X로 사용할 때는 MX 첫 번째를 0, 그 다음에 MX1, MX2, 3, 4, 5 쭉 나가서 M5번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개씩 한 번 묶어서 MB0로 사용할 수도 있고, MB1, MB2, 3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메모리나 내부 메모리 사용하시는 거나 크기의 단위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크기 단위에 따른 주소, 단위에 따라서 가변이 된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0번지 M0, 1, 2, 3, 4, 5, 6, 7 해갖고서 10 하면은 단위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128kW 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런 게 쭉 나열해 갖고서는 12만 8천 개가 있다. 요 128kW 워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메모리가 그 정도로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트 번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갖고 15번. 그 다음에 16번, 순서대로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MX 100번지, 200번지, 1000번지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부 메모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 위치에 지금 돼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한번 해보면, MX 0, 1이니까 MX1이라고 바이트로 표현, 여기서 보시면, 소수점이 없이 사용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보고 싶을 때는, 있는 거를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하는 게 숫자가 0 있냐, 1이 들어가 있냐, 0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동작을 하냐, 안 하냐,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0이면 출력이 안 나가고 있다. 1이면 출력이 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MB 바이트로 표현을 할 때 이 위치가 MB에 0, 1이니까 소수점 0.1로 표현을 했고요.
M 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M 워드 0번 지르면 16개를 한 번에 제어를 할 건데 두 번째 거 제어 비트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M 워드 0.1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X1에다가 뭐를 썼는데 M 워드 0.1에다가 넣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되겠죠. 그래서 그 메모리를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에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데이터의 표현입니다. 이 데이터의 표현에서 PLC에서는 지금 10진수나 이런 것들은 숫자 그냥 1이면 1, 23이면 23, 485, 2 이렇게 999 그래서 10진수 하듯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16진수나 바이트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16, 샵, 그 다음에 1, 2, 3, 4, 3A, 0F, 16FF 이런 식으로 해서 16진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렇게 콜론을 찍어서 내부에 글자를 써서 문자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뭐 1초,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걸 합니다. 스위치를 누른 후에 몇 초 후에 모터가 기동을 ms 10ms, 10sec, 그 다음에 10분, m이니까요. 10분, 그 다음에 10H면 10시간.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는 또 D라는 문자를 써서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표현 방식은 요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사용 설명서를 또 참조하시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시퀀스는 이제 바로 PLC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요 접점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시퀀스 명령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거는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A 접점은 상시 열려있는 접점이라 그래서 스위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푸시 버튼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기 전에 스위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기가 같이 흘렀다가 스위치를 놓았을 때 같이 전기가 끊어지는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B접점은 반대로 B접점 표시는 이렇게 해놓는데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력은 나오고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출력이 끊어지는 반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P접점, N접점은 출력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로우에서 탁 스위치를 누르는 그 한 펄스만 가지고 출력을 한 번만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음변환 N접점은 스위치를 누를 땐 동작을 안 했다가 스위치를 놓는 순간 그때 출력이 이렇게 한 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스위치 이렇게 눌렀다 띄었다 채터링이 많을 때 이런 접점들을 가끔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출력 쪽인데요. 요게 코일이라 그래서 요게 동작을 했을 때 요 코일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A 접점처럼 코일에 신호가 들어오고 접점이 들어오면 출력이 되고 접점에 신호가 안 들어오면 출력을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코일하고 N코일은 아까 양변환, 음변환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코일에 신호가 한번 탁 들어오면은 요거는 첫 번째 상승 펄스에 한 번만 신호를 내보내고 출력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력 신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한번 내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센 리셋 코일 요거는 처음에 신호가 짧은 펄스가 한번 탁 들어오면은 얘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출력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출력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요거는 리셋 코일은 신호가 한번 딱 들어오면 그 순간에 출력을 꺼버리고선 다시는 또 출력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요거 프로그램 보시면 좀 더 아실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은 이제 시퀀스 A 접점에 E에 B 접점에 E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설명드리는 거가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하시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A 접점하고 B 접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XG5000 그 소프트웨어 한번 다시 열어보시죠.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좌측 10% 그러면은 네, 그 A 접점이니까 그냥 A 접점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그 드라이브에 XG5000 폴더 루트에 A 접점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요게.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PLC 시리즈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XGK, XGB, XGI, XG 이런 식으로 해서 XGI 이게 XGI에다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CPU 종류는 CPU가 XGI 중에 S인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건 CPU S라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CPU S를 선택. 사용할 레더를 사용할 거니까 LD에다가 놓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그 A 접점, B 접점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레더 창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ESC, F3, F4, 뭐 Shift, F1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여기에. 예,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 칸에다가 한번 이렇게 놔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변수 선택이라고 해서 변수 창이 깜빡깜빡 하는데 요 창에다가 그냥 그 때 이렇게 나와. 그러면 A 접점하고 그 출력 코일하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A라는 게 제가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 스위치라고 했을 때 이 출력은 뭐 램프가 램프를 달아놨다라고 생각했을 때 동작하는 걸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이 XG 하드웨어가 없어도 프로그램만으로도 동작 실험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터 기능이 되게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신 거를 여기 보시면 복이라는 칸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그 하드웨어 모양 비슷한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시뮬레이터라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창이 나오면서 요게 쓰기라는 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시뮬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고 빨간색 네모칸이 있는데 요게 런 스톱 모드예요. 아까 CPU 설명드릴 때 런 스톱 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런을 한번 눌러보세요. 런 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여기 모니터 중에 있구나. 여기 A에다가 엔터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좀 요런 메시지 창이 나오죠. 그래서 현재 값을 ON으로 바꿀 거냐 오프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파랗게 변했죠. 요게 뭐냐면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요게 A 접점입니다. 제가 C를 코일이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A 접점.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B 접점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시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끄시고요. 끄시고 지금 이제 B 접점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B 접점은 여기 F4라고 되어 있어요. 단축키가. 그래서 여기다 놓고 F4 키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펑션 키. 아까는 마우스로 끌고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F3나 F4 키를 누르시면 변수 이름을 또 선정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출력 코일은 여기 보시면은 F9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F9 한번 눌러보세요. F9. 그러면 변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out 1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고 또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out 1이 생겼습니다.